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수만 개 만들어 유통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입과 해지가 손쉬운 알뜰폰의 장점을 악용해 범행했는데 이렇게 만든 대포 계정은 대부분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송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요금도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알뜰폰. 가입 후 곧바로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알뜰폰의 장점을 악용해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20대 남성 A씨와 지인 등 60여 명은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알뜰폰에 가입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각종 범죄 조직이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 때 이 번호로 대신 인증을 받아주는 방법으로 대포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사용한 번호는 곧바로 번호 변경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번호로 바꾼 뒤 같은 수법으로 대포 계정을 만들었고 이른바 듀얼 번호 서비스까지 이용해 한 개 회선으로 최대 5개의 대포 계정을 만든 뒤 휴대전화를 해지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년 동안 이렇게 만든 카톡 계정은 확인된 것만 2만 4천여 개, 부당이득은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 수사대장입니다.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2만 4천여 개는 저희가 통신사라든지 자료가 확인되어서 2만 4천 개입니다. 범행 수익에 비춰보면 실제 생성된 카카오톡 계정 수는 9만여 개가 추정이 된다고. 대포 계정은 대부분 각종 범죄에 악용됐는데 이 중 2개의 계정은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불리는 범행에도 사용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대포 계정을 8대 범죄 수단 중 하나로 규정하고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산 지역 마을기업 사업 과정에서 부정과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불시 감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마을 기업은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으로 추진 사업에 따라 국시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1770곳의 마을 기업이 지정됐는데 부산에서는 73곳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이중 재정 지원 사업을 한 지역 마을 기업 51곳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해보니 절반이 넘는 29곳이 부정 또는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건수로는 67건, 부정하게 집행된 지원금은 5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의 지출 내역을 허위로 증빙하거나 아예 증빙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A 마을 기업은 작업장 정비 공사를 위해 보조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B 마을 기업은 허위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타냈고 C 마을 기업은 대표의 배우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했는데 강의 시간 배우자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기업끼리 수의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주고받는 등 이른바 보조금 나눠먹기 행태도 일삼았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수의 계약을 어떤 절차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친분으로 해서 마을 기업에다가 맡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시 감사위는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는 한편 정도가 심한 3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CBS 뉴스 박충석입니다. 앞으로 부산항 등 국내로 들어오는 초대형 크루즈 선박 승객은 배 위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관광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앞으로 승객 5,600명 이상인 초대형 크루즈가 부산항에 입항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배 위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보통 크루즈 선박이 국내 항만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8시간에 불과합니다. 선상 입국 심사가 가능해지면 승객들이 부산에 머무는 시간이 한두 시간 더 늘어납니다. 지난 5월 높이 65m 크루즈선인 벨리시마호가 높이 63m 부산항 대교를 통과하지 못해 출입국 심사장이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이 아닌 영도 크루즈 터미널로 입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에 예산 2,4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7월부터 벨리시마호가 부산항에 들어올 때 선상 입국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 예산 1억 500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초대형 크루즈 선박의 부산항 기항은 올해 15차례 진행됐고 내년에도 16차례 기항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사전 입국 심사가 정착하면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5년간 부산항 입항 크루즈 관객 1인당 지출액은 467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올해 부산 크루즈 관광객 15만 명의 지출 비용으로 환산하면 7천만 달러, 우리 돈 932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부산 크루즈 관광객이 30만 명에 달하면 예상 지출액은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864억 원 상당의 막대한 경제 효과 창출도 기대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의 대학 발전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대와 부산교대 등 전국 1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 대상으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글로컬 대학 신청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교육과 평생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교원 양성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지산학 협력을 고도화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해 대학 혁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막판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출국해 BIA 회원국을 돌며 부산에 대한 표심을 호소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도 파리에서 엑스포 유치전을 펼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개최지 발표 직전인 오는 23일 파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 경리로 일하면서 급여나 비용을 2배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213차례에 걸쳐 회사 돈 3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회사 돈으로 매년 해외를 여행하거나 부동산 투자, 백화점 쇼핑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아직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의료원 의사 부족 현상이 장기화해 공공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부산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은 오늘 열린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0명인 상태가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고 소화기내과와 재활의학과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공병원의 공익진료와 감염병 예방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춥겠고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 10.1도, 습도는 16%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지엘이었습니다. CBS